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이제,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해놨거든요. 제가 요약집에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PDF를 이렇게 변환시켜서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보시고요. 오늘 받은 교재가 그 부동산학 총론, 두꺼운 걸 이렇게 보시면은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의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23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개요, 요거를 이제 본다면,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26, 28. 그게 30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나온 다음에 복합개념과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본다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에요, 단순 순수과학이에요, 종합응용과학이에요. 종합응용이죠. 이건 단순이 아니라 종합이고, 순수화가 아니라 응용,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의가 이제 보게 되면은 부동산 활동을 논의하는 게 연구 목적이고, 이론이 원리, 기술이 실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측면을 본다면은 법적,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종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32페이지 부동산의 의의라는 게 나오죠. 그죠? 성격이 나왔고, 접근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찍어드려요. 따라해보세요. 종합식.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 두 가지만 보세요. 종합식이라는 거는 여러 학문들을 이제 복합 개념으로 끌어와서 법률적인 거,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끌어와서 복합 개념 시스템적 접근으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라는 접근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이 그때 목표를 행동하기 때문에 투자, 금융, 개발이 이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여기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이제 요약해온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23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건 공공이죠. 그죠? 여기 한번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좌측에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죠.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활동과 현상이 연구 대상이다. 현상이라는 건 부동산도 야기될 여러 가지 법칙성이고,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 행위이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는 자연현상 같은 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원칙이 오른쪽에 234에 가시면 4번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따라서 능, 안, 경, 공.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능률성에다 붙여보세요. 능률성은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게 능률성이기 때문에 소유 활동의 체위 원칙과 거래 활동의 거래 질서를 따지는 건 안정성이 들어가요, 능률성이 들어가요. 능률성이 들어가죠.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이렇게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하긴 했는데, 활동의 속성은 233페이지 가시면, 거기 과학성, 기술성이라는 양가로 3번이 나오죠. 과학성은 이론이고 기술이 실무예요.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두 장이 중요하고, 자, 우리 부동산은 대인 활동만 해요, 대문 활동도 해요. 임장 활동하고, 그 다음에 사익에 대한 거와 공익에 대한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나중에 제 PDF 이제 파일을 보게 되면 위에 올라가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자, 요건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우리가 26회 때 나왔는데, 부동산학이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본다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고, 연구 대상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 활동하고 현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종합식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종합식은 부동산의 기술, 경제, 법률적 복합 개념에 의해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법이고, 부동산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기 때문에 종합 학문적 성격인데, 자, 예전에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다 갖고 계시니까 부동산학은 일반 원칙에서 소유활동의 체형을 따진다는 건 아까 능률성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안정성이 들어가요, 능률성이 들어가요. 능률성이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33페이지로 가시면은 하나만
부동산 활동의 양도로 이번에 활동의 분류에 표준산업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만 조금 체크해 본다면, 이게 이제 최근에 31회 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순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표준산업 분류라는 것은 이제 거기 보시면은, 따라하세요. 임공서. 자, 인공서는 이제 소분류고요. 거기에 이제 세 분류로 간다면 인공서고, 그 다음에 이제가 임계공, 간중, 자문, 감정평가 있죠. 그 다음에 세세 분류로 간다면 얘는 주비기 들어가는데 관리에는 기타가 들어가요? 기타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관리는 거기에 비주만 있죠. 비주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암기기법이, 자, 우리가 주거용은 이제 주거용이고 비주거용은 사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감자 먹는 간중은 개공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감자 간중까지는 그냥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암기법에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감자는 간중 서비스로 간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감자는 간중한테 그냥 서비스로 줘요. 서비스로 주니까 이건 그냥입니까? 서비스업에 들어갑니까? 근데 개공임은 임대 및 공급업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아까 제가 여기 저자대로 감자는 감자는 간중한테 서비스로 준다. 그럼 서비스로 들어간다면 아까 감자 간중에 자 있죠, 그죠? 자, 감자 관중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중이니까 여기도 관리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4번의 개발공급업은 이건 서비스업이에요, 임대공급업이에요. 임대공급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보다도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여기는 제가 해드린 거 키포인트 한번 보시면 되고, 235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여기가 거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복합 개념이 따라오세요. 법경기. 우리가 이제 법경기로서 복합된 개념으로 봐서 이게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얼마냐, 이게 경제제가 되고요. 기술적은 눈에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몇 층짜리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디 모델하우스 가셔서 딱 평형을 봤을 때 그 주위에 자연환경을 보인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까? 기술적이고, 공간과 위치를 따져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자, 환희, 기술을 이제 암기하고요. 자, 경제적은 이건 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236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건 자본을 모아서 내가 어떤 건물을 생산하고 소비해서 상품을 팔면 돈을 받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죠.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그냥요, 민법까지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광인은 협의에다가 중부동산, 의제부동산을 합치죠. 그럼 의제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조금 더 간다면,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중부동산에 들어갑니까? 중부동산. 그래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38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광의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고 협의와 중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자동차는 민법에서는 이제 동산이잖아요. 근데 개발법에서는 그냥입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합니까? 그럼 자동차도 등록증에 나오죠. 그 동산 또는 동산부동산의 집합이니까 우리가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어건, 임목, 자동차 선박은 몇 톤 이상이라고 보셨어요? 20톤 이상 이렇게 보십니다. 그 염리 보실 때 제가 아까 공자환이 기술이고 얘는 CO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3번 생소상으로 암기하셔도 되고 얘와 얘를 많이 바꿔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고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원래 독립된 거래에 개찰하는 건 법률상 두 개의 물건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활동할 때 하나의 물건을 이식할 때는 복합 개념입니까? 복합 부동산입니까?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복합 개념은 자,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법경기면 복합 개념이죠. 그죠?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합친 건데 요거는 복합된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복합 부동산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복합부동산은 뭐와 뭐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두자다, 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긴 해요.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35페이지로 가시면 2, 3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보충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은 거의 시험 문제는 1, 2번까지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법경기에 복합된 개념이면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이에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나오면 뭐죠? 복합 부동산.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근데 복합 건물은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만 위주로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우리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번 문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얘기했던 테스트입니다. 자, 틀린 거는 몇 번이 정답일까요? 3번이 정답이죠. 아까 보시면은 약간 표법으로 간다면 시옷 들어가는 거는 경제적이잖아요. 그죠? 요건 경제적이고 공자 환희 기술이니까 요것만 기술적이니까 얘가 빠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얘가 뜹니다. 별표 3개 치세요. 3개. 그래서 확실히 제가 봤을 땐 1번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1번하고 5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그럼 1번은 뭐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경기가 들어가야 돼요? 복합된 개념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는 복합 부동산은 뭐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하고 건물이 들어가야 돼요. 찾았습니까?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적중이 된지를 아닌지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 느낌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1번에 싹 해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내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해 포인트고 각각 거래 개체라는 건 독립된 각각 부동산인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건 무슨 부동산이다? 복합.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상 들어가죠. 중부동산 등기등록 공시방법 갖추게 되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 동산들을 말합니다. 몇 번이 정답? 3번.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저자분도 책을 잘 요약집을 쓰셨긴 했는데 그 두 번째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갈게요.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236페이지로 가시면은 236페이지 가시면 밑에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잘 쓰셨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나중에 프린트를 보게 되면 요것만 보면 다 끝나버려요. 학계론에서는. 그러니까 동산이냐 부동산을 구분할 수가 있죠. 동산은 임차도 정착물은 그냥요 이건 동산이에요. 가식중립수목은 임시로 심은 묘목이죠. 경작수화물 요건 그러니까 세 가지가 3종 세트예요. 제가 가수차, 나훈아 씨가 지나가고 가수차는 뭐죠? 동산에 들어가죠. 나머지가 다 부동산이죠. 그죠? 토지는 이제 토지에 부착되어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있어서 거래 시 거래가 될 때 토지의 다른 부동산을 볼 수 있고요. 토지의 일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부동산은 그냥요 토지에 독립돼 있어요. 종속은 토지의 일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 오지선다니까 얘가 네 가지라면 얘는 네 가지 있어야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보는데, 가장 헷갈리는 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로 본다면, 만약에 내가, 갑돌이가 산주인이 그냥 부동산을,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나무 같은 거. 자연식생. 자, 그건 그냥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그럼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내 토지에 종속이 돼 있죠. 근데 나무를 그냥입니까? 등기를 내서 팔 수도 있습니까? 임목 같은 경우는 등기돼서 임목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죠. 근데 영인 방법을 갖춘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이 자체적으로 등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팔고 식별 가능하게 새끼줄 쳐서 놓은 거는 명인 방법은 가능한 독립물이지만 이건 저당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이제 민법에 나온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예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몇지선다죠? 오지선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건물도 그냥입니까? 이것도 독립된 걸로 봅니까? 완성된 거니까 우리가 등기하죠. 나무도 등기가 됐죠. 독립된 걸로 보고 명인 방법을 갖춰도 독립된 걸로 보잖아요.
권원이라는 것은 자 갑돌이 땅에다가 을돌이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여기서 계약을 해서 이거 내가 심을게라고 한다는 거는 권원이 붙었죠. 안 붙어도 판례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권원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권원에 대한 거 들어가서 타인 토지 제외되는 농작물도 이것도 그냥이다 독립된 정착물이다. 공착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기라는 게 자 명권이가 있는데 명권이가 등물을 해요. 혼자서. 딱 독립하여. 등물하는 명권이. 얘가지는 그냥입니까? 이건 독립물입니까? 나머지가 종속이잖아요. 국어는 작은 도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국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이거를 나중에 제가 이제 신부분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PDF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갖고 다니셔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만 보시면은 완전 다 끝나버려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이건 어떤 부동산에 대한 민법상에 대한 건 나오는데 이게 이 정착물이 어떤 픽셔라는 설비 위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기 시계나 이 형광등은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죠. 근데 저 시계는 그냥입니까? 저걸 띈다고 해서 기능 손상이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거는 띄면 손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손실은 물건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손실이나 기능적 손실 둘 중 하나만 손실이 발생하면 다 정착물이 돼요. 그죠? 근데 저 벽시계는 저거 띈다고 해서 물리적 손상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적 손상이 없죠. 이따가 문제 풀 때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저 벽시계는 그냥이다 기능적 손실이 없다. 없으면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고 아까 제가 가수차는 동산이죠.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그냥요 동산에 들어가요. 이건 의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달린 히센에어컨은 건물주가 해놨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임대가치 증진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면 임대인은 영구적으로 설치하니까 정착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좀 전에 요 문제는 풀어드렸죠. 요거 2번.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그러면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이 난이도가 있거든요. 3번은 가장 틀린 거는 몇 번이 가장 틀렸을까요? 2번이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1번에다가 물리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물리적. 기출인데. 이게 또 뜰 것 같아요.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으로 벽시계나 이 형광등 등에다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근데 저 벽시계는 물리적으로 제거해도 기능 효용에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를 보셔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매년 경작료라는 아까 나무는 그냥이었어요. 이건 종속 정착물이었어요. 종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 안 된다? 간주가 된다. 된다. 그죠? 간주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중개 대상이 되는 건 중부동산에서 임목하고 재단이잖아요. 그죠?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그냥 나무는. 그럼 몇 번이 틀렸다? 2번. 그럼 간주되지 않는다? 간주된다. 되기 때문에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서 주물종물이 나눌 수 있고요. 아까 정착물은 사회적 경제적 면에서 이거 밑줄 쳐보세요. 부착돼서 그냥입니까? 계속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정착물은 아까 칠판을 보시게 되면 독립과 종속이 있었죠. 독립은 따로 다른 부동산. 종속은 토지의 일부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독립이고 토지의 일부가 종속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분류가 239페이지 가시면 자, 토지 용어가 우리가 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토지 용어는 거의 100%예요. 칠판을 보시면 26회서부터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간혹 가다가 지적법상 시간에 지목이 있죠. 그 지목을 한번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2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42로 가시면 맨 밑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28개. 그래서 지목이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회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긴 해요. 근데 그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아닌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1차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공장용지는 지목이 공이에요? 장이에요? 장이죠.
그럼 앞에가 지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칠판 보세요. 유원지는 유입니까? 원이 지목입니까? 하천은 천이 지목이죠. 그 다음에 공장은 장이잖아요. 주차장은 차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유원지 하천에 놀러 갈 때는 공장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그럼 요거는 네 가지는 앞에 겁니까? 중간이 지목입니까? 중간이 지목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프린트물을 풀게 되면은 제가 요렇게까지 다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지목이 아닌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그때인가 어딘가 저번 달에다가 했는데 약간의 이제 좀 암기하는 방법이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몇 개의 지목이 있다? 28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린트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스토리를 이제 보는데, 제천에 제천에 살던 애가 이름이 차철수라고 있어요. 근데 안 끼는 데가 없어갖고, 이쪽 꼈다가 저쪽 꼈다가. 그래서 우리가 양념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걔 이름을 양념 차철수라 그래요. 누구라고 한다? 좋은 호죠. 근데 일찍 뒤졌어요. 근데 묘지에 답이 있어요. 뭐에 답이 있다? 근데 주장창 이상한 잡종과목만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국영수를 못해서 원광 체대에 가서 유도학사가 됐어요. 자, 그럼 따라서 제천에 살고 있는 제가 먼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방이죠. 천 하천이죠. 지금 지적법 시간, 우리 공시법 시간이에요. 자, 무슨 차철수? 양념 차철수.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입에서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28가지 아닌 거 모를 수 있거든요. 염전. 차철수죠. 아까 주차장은 어디가 붙었어요? 차. 그 다음에 철, 수죠. 묘지에 답이 있죠. 묘지에 답이 있고, 그다음에 주구장창. 주가 뭐예요? 구가 장이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창이 되고, 잡종과목을 잡종과목 전공. 잡이 뭐예요? 사철용지라 그래요? 종교용지라 그래요? 종교용지. 공이 되겠죠. 원강 최대에 갔죠. 원이 뭐야, 아까? 유원지. 강이. 체가 대지라 그래요? 대라 그래요? 그다음에 유도학사임. 그러면 유지, 도로, 학교용지, 사정용지, 임자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2차를 공부 안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찰용지예요? 종교용지예요? 저수지라 그래요? 유지라 그래요? 대지라 그래요? 대라 그래요? 주택용지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주택용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성노용지, 한마용지 같은 게 없죠.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할 토지용이 나오는 나지 필지는 아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어하고 유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어요? 이걸 바꿔냈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 용배수 또는 여기가요, 소규모 수로부지 나오면 유지예요, 이건 국어예요.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특히 댐 저수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기출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조미 수로 뚝 나오면 유지입니까? 이건 국어입니까? 국어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셔서, 국어는 용배수를 위해서 수뚝이니까 용어는 국어고, 유지는 이제 저수지 같은 거, 이렇게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게 되면은 앞쪽으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239로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서 갈게요. 239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활동의 토지의 분류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는 지목이 없어요. 지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지목이 28가지 고르시면 안 돼요. 자, 갈게요. 부지, 택지, 대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대지는 잘 출제가 안 돼요. 대지는 왜냐면, 여러분들 건축법상 우리가 대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대지는 우리 학계론에서 감정평가상 택지와 유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아까 대지였어요? 대였어요? 공장용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상공만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의 대지와 지적법상의 대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 따라서 부지, 택지. 요 두 가지만 좀 가져가셔야 돼요. 부지, 택지. 그럼 부지는 어떻게 돼요?
여러 일정 정도 사용되는 건 바닥 토지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포괄적입니까? 바닥 토지가 나오면 예측죠, 그죠? 하천도 바닥 토지가 있으니까 택지는 주상공으로 용지로 이용되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니까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목이 아까 대인 거에는 공장 용지가 빠지죠. 그럼 대는 주상공만 들어가고 택지가 주상공 공업용까지 다 들어가고 부지는 주상공 다 들어가고 바닥 토지까지 하천 부지까지 일쳐졌죠. 그래서 건축 가능한 주상공 나오면 택지 찍고 부지는 그냥입니까? 이건 바닥 토지입니까? 주상공으로 건축 불가능한 바닥 토까지 모두 일컬어서 이건 무슨 지라고 한다? 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이해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잘 뜨는 게 밑에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후보지는 들어가시면은 후보지 이행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 무슨 지가 돼요? 후보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뀌면 이행지인데 이걸 넣으면 후보지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후보지. 내 나오면요. 이행지. 전환이 됐어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이제 엄밀히 맞추시냐면 얘는 역학거리가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다? 후보지. 내 나오면요. 이행지. 그다음에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고?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 전환된 되고 있는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 뭐 이행이 전환 뭐 우리가 지목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그렇게만 넓힐 필요가 없어요.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맹지대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맹지대지. 맹지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맹지가 더 잘 나오고 대지는 출제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지와 아까 건축법의 대지가 한문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자료형 모양의 대자거든요. 그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여러분들 왜 지역권 설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다르냐면 자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사방이 자기 토지입니까? 타인의 소유권입니까? 타인의 소유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25, 26, 28, 29라면 자 그냥입니까? 이건 눈먼 땅이 맹지죠. 도로에 접선면이 없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건축이 되려면 우리가 공법 시간에 몇 메다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배우시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습니까? 얘가 지역권 설정이 안 됩니까? 설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이 토지 사유자한테 얘가 편익을 준 거잖아요. 그럼 편익을 받은 지가 요역지예요? 승역지예요? 자, 우리가 편익을 받은 사람이 자, 하여튼 뭐 민법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 만약에 지역권 설정했다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게 평가됩니까?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 대지라는 자체가 지금 이게 그냥이니까 자료형 모양이 됩니까? 요건 대지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럼 맹지도 도로의 접선면을 안 갖춘다? 갖춘다. 갖추게 되면 건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있다 없다? 없고 건축허가를 나요? 안 나요? 안 나고 좁은 접선면에 건축허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필지와 핵지라는 자체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자, 필지 핵지는 넘겨보세요. 어디 있냐? 필지 핵지는 넘겨보시면은 241에 필지 핵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따라보세요. 필지. 그럼 닐 들어가죠. 그러면 그냥요 법률적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건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집원이면 토지의 등록단이에요. 지적법 등기법상인데 면적단위 하면 되겠죠? 가격 수지 비슷한 토지면 돈 벌면 획 가죠. 그럼 이건 그냥요 경제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4개의 필지를 하나의 핵지로 묶을 수 있고 1개의 필지가 4개의 핵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조금 이 저자분이 넓히셨는데 자, 이 번지가 4개를 하나의 건축물로 하나의 핵지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평가는 핵지로 가니까 따라서 일괄평가. 일괄평가로 가는 거예요. 일괄평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간다면 요거는 하나의 3번지를 4개로 가격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이거는 한 개, 자, 우리 어떻습니까? 한 개의 필지에 그냥니까 4개의 핵지로 나눴습니까? 그럼 가격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따라서 여러 개 핵지. 그럼 이건 일괄이겠어요? 구분이겠어요? 구분해서 감정평가하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 정도만 좀 터치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했을 때 필지와 핵지는, 자, 필지는 그냥요, 법률적이에요. 집원 등기 등록단이고, 핵지는 가격 붙으면 무조건 핵지죠. 그죠?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순서대로 갈게요.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근데 이제 법지와 빈지가 문제가 되는데, 넘겨보세요. 법지 빈지가 페이지 241페이지로 가보세요. 241페이지 가시면, 법지 빈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거냐? 법지는 그냥니까 법이 붙었으니까. 그럼 법적 소유권이 있죠. 있으면 무슨 지가 돼요? 법지가 돼. 경사진 토지 같은 거. 근데 빈지는 소유권이 없죠. 그럼 이용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반대 개념이다. 반대 개념이에요.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그럼 법지가 딱 나왔어요. 그럼 그냥니까 법적 소유권이 있습니까? 근데 활용식은요? 없고. 빈지는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근데 활용식은 있다. 근데 이게 공유수명관리법에 대한 거를 제가 좀 트리오로 볼 텐데, 포락지랑 빈지랑 바꿔내거든요. 뭐하고 뭐랑? 포락지랑. 그래서 포락지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242페이지 가시면 8번에 포락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은 법지와 빈지를 많이 바꿔내는데 얘가 공유수명관리법을 냈어요. 그래서 공유수명관리법에 우리가 빈지라는 것은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인데,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했죠. 따라서 포락지는 다르다. 포락지는 달라요. 이 세 가지가 다 공유수명관리법에 있는데, 자, 우리가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갯벌은 만조와 간조 사이를 갯벌이라 그래요. 그죠? 만조와 간조. 그래서 우리가 만조와 간조 사이를 그냥 다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 이걸 따라해보세요. 간석지. 간석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를 여기를 갯벌이라고 하고 간석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 빈지는 뭐냐면 해안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해안선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해안선이 보인다면 그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빈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사장 같은데 해변 토지 같은 데는 소유권이 있어요? 인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활용식은 있죠. 팔아서 꽂고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포락지라는 게 어려운 게 이 포자가 무슨 포자냐면 물리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얘기해요. 따라서 재물포. 어느 지역에 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건 물이 있는 가장자리다. 이렇게 부르는데, 따라서 락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지적공부에 등록됐는데 그냥니까 물에 침식이 됐습니까? 침식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포락지. 포락지는 그냥니까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였습니까? 토지였는데 꼬르륵 물에 잠겼죠. 이걸 무슨 지라고 한다? 포락지라 그래요. 집안이 저어서 무너져 내린 토지는 빈지다, 포락지다. 포락지로 가셔야 돼요. 여기 가시겠어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빈지와 법지보다는 포락지하고 빈지를 많이 바꿔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부지택지 다 했고, 후보지 빈지 다 했고, 그 다음에 법지 빈지, 포락지까지. 그럼 다음은 필지 핵지, 렌즈대지까지 다 했고, 라지 건무지로 갈게요. 라지 건무지 가면은 페이지 240페이지 가시면 나지와 건부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어요?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야 토지 정착물이 없어요. 없죠. 공법상 제한은 맞는데 사법상 제한은 없죠.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가 그럼 나지는 토지에 정착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고, 사법상 제한이 안 됐죠. 나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얘는 지목이 대가 아직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나지지만 공장용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반드시 대일 필요는 있다, 대일 필요는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보세요. 공법만 있다. 그럼 다 있어요, 다 없어요? 그러면 얘는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사법상 제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목이 대일 필요는 없죠. 무슨 상만 규제합니다. 공법만 규제하죠. 공법만 잡는 게 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 다 받는다. 받는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낮은 그냥이야, 다 없어. 정착물이 있어, 없어?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지사의 건축물이 없고 지목이 될 필요는 없죠. 나대지와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갱지라 그래요. 무슨 지라고 합니다. 그럼 갱지도 어떻게 돼요? 사법상의 제한이 안 된 거와 공법상 제한을 받죠. 근데 이건 예전에 나왔을 때 저작을 해놓으셨으니까 이거는 저지라는 것은 자, 이거는 사법상의 제한도 받아요. 자, 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럼 따라서 일을 저질렀다. 그럼 얘는 제한이 돼 있죠, 그죠?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나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위주로 가져가라. 그럼 나지하고 건부지는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나지죠, 나지. 그럼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이 있다. 그럼 여기에 3번 출구와 전철 뚫리자마자 주택을 부신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누에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나지. 건부 진가라 그래요? 감가라 그래요? 근데 예외는 될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 그린벨트 내에서는 토지에 건물을 지어요? 못 지어요? 근데 현금물이 있으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누가 높게 평가된다? 건물이. 자, 그럼 규제가 강화됐을 때는 그냥요, 무조건 건물 진가예요. 진가. 그래서 건폐 용적률 강하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구역 내 지정을 했다. 그럼 이건 건물 강가 찍으셔야 돼요? 진가 찍으셔야 돼요? 진가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것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지와 공한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공지와 공한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공한지, 공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럼 공지는 건폐율 등으로 그냥입니까? 따라서 비워둔, 남겨둔,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그냥이요, 공지예요. 피진의 건폐율을 목적적으로 꽉 메워서 건축하지 남겨둔 토지죠? 그럼 전체가 대지 면적이라면 여기가 건축 면적이 100에서 여기가 70%면 나머지 30%가 공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공한지는 한가란자니까 똥안에 더 붙으니까 더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시 토지로서 요거는 집가상수는 투기 목적인 거는 요건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공한지. 근데 거기 보시면 유유지와 휴한지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 게 굉장히 중요해요. 휴자는 그냥이니까 이건 휴유자입니까? 유는요, 논류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야매를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가 놀러 갈 때는 따로 유후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막 힘들다가 따로 휴 쉬는 거죠. 안 먹히네. 아씨. 그럼 유후 그럼 그냥요 놀리는 거예요. 그럼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못해요. 근데 휴 그러면 쉬는 거죠. 휴 그러면 그냥요 이건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박 같은 거 경작할 때 일정 기간 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앞에가 중요해요. 유냐, 휴냐가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분에서 야매도 또 인정해야 되니까. 따라서 놀고 있네? 그거 나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유후! 그럼 뭐야, 이건? 노는 거고. 휴! 그러면 쉰다. 이렇게 해서 잡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갈 게 이제 거기 10번에 선화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자는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고압선 밑에 토지는 그냥니까 좀 강가됩니까? 강가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지라는 단어가 14번에 나오죠. 14번 소지는 원지예요. 그러면 아직 개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예요. 손을 댔어요? 안 됐어요? 야, 넌 이렇게 바탕이 좋니?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탕 좋자군요. 넌 따라서 원판이 좋니? 이게 원지라고 되게요. 그죠? 그럼 손 됐어? 안 됐어? 개발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이 저자분에 대한 거는, 자, 어때요? 자, 개발된 소지가 있다. 그 개발이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다는 건데, 자연 상태라는 게 나와요. 시험 문제. 자연 상태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 상태는 아직 개발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한계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건 택지의 끝토지예요. 그러니까 택지와 농지의 경계선인데, 그냥 택지용의 최원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던데, 일단지. 일단지. 있나요? 없죠? 그럼 일단지는 출제가 됐었는데, 자, 용도상의 불가분행한 게 따라서 일단의 토지. 그 용도와 불가분 1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획지도 일단의 토지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획지는 그냥니까 가격이 나오니까. 가격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1단의 토지 나왔다고 해서 다 1단지 찍으시면 안 돼요. 얘는 가격순위 비슷한 1단의 토지죠? 그럼 가격순위 나오면 무슨 지고? 획지. 그 다음에 얘는 1단지지만 가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1단지와 획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용도상 불가분의 필지 이상의 1단지 토지고요. 표준지, 표본지도 없죠. 자, 또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거죠. 근데 또 표본지. 지가 변동률 측정할 땐 표본지인데, 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지가 변동률에 비읍 들어갔죠. 표준지 비읍 들어가요. 표본지 비읍 들어가요. 그럼 지가 공시 나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 지가. 그럼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쓰는 것이고, 표본지는 뭐의 변동률을 측정할 때 써요. 그럼 변동률 나오면 뭐 찍으셔야 돼요? 표본지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딱 5분만 제가 이제 정리해 본다면 토지 분류는 거의 100%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문은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일단 한번 다시 해드리는 걸로 가는데, 이 지목이 28가지 지목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카피를 하셔서 프린트를 놓게 되면은 공시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공시법에도 지목이 아닌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도움 드리고, 쭉 나온 거를 이제 여기다가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프린트를 가는데, 정리하는 시간을 가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금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번이 난이도가 있거든요. 4번을 한번 풀고 한번 쉬었다 갈게요.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쉰다니까 휴가 나와야 되죠. 쉬니까 휴한지가 되고, 니은은 맞죠? 렌즈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지 않고, 하나의 직원을 붙는 거는 획지로 들어가겠어요? 필지로 들어가겠어요? 필지. 다음에 후보자 상호간에. 그럼 이행지가 들어가야 돼요? 후보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법지는 소유권 인정 등 이용식이 없죠? 비읍번에다 몇 붙여보세요. 빈지와 프락지를 바꿔놓습니다. 프락지는 그냥요, 이게 라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수면에서 잠겼죠. 그래서 잠겨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데, 우리 지금 수면에서 잠긴 건 빈지입니까? 프락지입니까? 프락지고, 시옷은 바닥토지 나오면 택지예요? 이건 부지예요. 바닥토지는 하천에도 바닥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이니까 부지라고 주고, 낮에는 건물 없고 사법상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목이 대입되었는데 공법상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낮이란 토지 건물이나 그 밖에 정점 요구 시장 같은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공법상입니까? 사법상입니까? 사법상이고, 지읒에 보시면 가격이 나오면 돈을 보면 그냥 획가.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가 되겠죠. 인위적 자연적인 쪽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가 나왔으니까. 그 맞는 거는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